자녀가 갖고 있는 법인에다가 아빠가 21억 7천인가요? 4천인가? 21억 7천을 빌려줘도 그 아들한테 별도의 증여세가 안 나온다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회계가 머니! 안녕하세요. 동성회계법인 대표회계사 박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성회계법인 간판세무사 유상현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VIP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꿈의 직업. 대표님이 그때 강의 중간에 하신 말씀이긴 한데 강의 30분 했는데 부동산 임대업을 이제 꿈의 직업이라고 약간 농 섞인 말을 했습니다. 왜 제가 꿈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냐면 임대업은요 100억짜리 빌딩 있으면 3천만 원씩 월세가 나와요. 그러면 1월 달에 3천만 원 나온 거 다 써요. 1월 달에 뭐 경조사도 많고 뭐 등등 2월 달에 또 나옵니다. 또 다 써요. 3월에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돈이. 그러니까 얼마나 꿈의 직업이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러한 건물주분들의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과거에 있던 강남 부자들이 하던 트렌드가 최근엔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트렌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과거에 강남 부자들이 어떻게 해서 자녀들한테 부를 대물림 해주었는지 대표님이 가볍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들어보신 단어일 건데 가족법인이라는 걸 만들었죠. 만들고 가족법인, 있고. 특정법인. 아버지가 돈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들을 주주로 하는 법인을 만들어요. 만들면 아버지는 돈이 많은 건데 그 법인은 돈이 없겠죠. 이제 뭐 자본금만 1억짜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돈을 빌려줘요. 빌려주면 20억, 21억 이 정도 돈까지는 7천. 따로 그 아들한테 증여세 부담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회사든 아버지 개인이든 어쨌든 간에 돈을 빌려주면 그 법인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고 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한 20억 빌려줬다 치고 그럼 거기서 금융기관에서 한 80억 대출받아서 100억짜리 빌딩을 삽니다. 그러면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100억짜리 빌딩이 생기잖아요. 100억짜리 빌딩에서 월세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10년, 20년 흘러가면 이게 200억 오릅니다. 강남에 1년에 막 10억씩 오르죠. 올라왔죠, 지금까지. 그러면 나중에 200억 되면 100억 남긴 거 아닙니까? 그 100억 남긴 걸 팔아서 아버지 빚도 갚고 은행 차입금도 갚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가족법인을 통한 컨설팅이 강남 부자들이 많이 해오고 있는 지금도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남 부자분들이 부모의 자금을 이용해서 실현되는 이익을 만들어주는 게 여태까지 많이 해오던 트렌드였는데 최근에는 이게 강남에 요즘 100억짜리 건물 갖고 있어도 월세 3천만 원 받기가 쉽지 않고 물론 이제 자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공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대출은 많이 이빠이 일본 말입니다. 이빠이. 네. 대출은 많이 최대한 끌어서 한 80억 정도의 대출을 끌어서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공실이니까 이자를 낼 수 없는 상황.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이자를 못 내니까 자꾸 자금을 더 법인에 빌려줘야 하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건물이 만약에 노후화됐다라고 하면 세입자들이 뭐 고쳐달라 뭐 물 샌다 해가지고 관리의 측면에서 비가 또 새죠 많이. 물 새는 게 힘들어요. 방수는 대한민국에 답이 없습니다. 다 고친다고. 임대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쳐봐야 물이 또 셉니다. 비만 많이 오면. 이러한 리스크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강남 부자들이 금융빌딩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그 금융빌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빌딩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개념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가 주인인 법인에다가 그 시드머니인 아버지가 한 20억 정도를 빌려주고 나머지는 금융 일으켜가지고 80억 그럼 100억 됐지 않습니까? 돈이 그 돈 갖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 빌딩을 사는 거였는데 그렇게 100억이 모이면요 그 빌딩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인 빌딩 사는 게 아니고 금융 자산에 투자해서 마치 금융 자산으로부터 돈이 생기는 월세에 해당하는 돈 배당금이 생기는 그런 구조를 갖는 거 그게 이제 금융 빌딩을 이용한 요새 트렌드거든요. 한번 유세무사가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일단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부동산을 투자하려면 부동산은 구찌가 크고 그러면 한 번에 오늘 일본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구찌가 또 큽니다. 부동산은 구찌가 크다. 부동산을 투자하려면 큰 돈이 필요한데 월세를 받는 부동산을 투자할 수 없으니 매달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ETF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ETF에 투자를 해서 매달 배당금이 나오면 건물에 투자한 것과 같이 월세를 받는 이러한 걸 금융빌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월세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저희가 금융빌딩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1층은 월배당 상품 중에 배당금이 많이 나오는 상품을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슈드라는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2층이나 3층은 QQQ, SPY 뭐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해서 자녀가 갖고 있는 법인에 있는 시드를 ETF에 투자해서 매달 월세를 받는 구조를 만들어 드린다. 이게 핵심입니다. 거기서 이제 수익을 내서 자녀는 그 수익을 바탕으로 법인에 자꾸 이득이 쌓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이 직접 투자했으면 투자해서 이득이 나면 계속 또 상속세 과표를 올리는 구조를 갖고 있던 거거든요. 그 구조를 앞으로의 이익은 자녀가 가져갈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드리는 게 요즘의 금융빌딩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금융 빌딩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상가 건물 투자하면 어쨌든 뭐 1층짜리 상가도 있지만 되게 뭐 3층, 4층, 뭐 10층까지 이렇게 그런 빌딩이 층별로 되어 있고, 수익률이 층과 층을 비교해 보면 다르겠죠. 아까 이제 1층이 가장 많은 월세가 나오겠죠. 그렇게 층별로 다른 월세를 갖고 그 월세 나오는 수입을 모아서 어쨌든 수익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금융 빌딩이라는 거는 ETF를 종류별로 층을 구성해서 금융으로 빌딩을 구성한다, 이런 설명인 겁니다. 구조는 같아요. 시드머니가 아버지한테 받아서 금융기관 차입 일으켜서 시드머니를 100억 만들어서 100억을 층별로 뿌려주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물 새지도 않고 비 새지도 않고 세입자 관리도 없는, 공실도 없고 안정적인 수익이 생기면 또 펀드 자체의 원금도 상승하고, 물론 하락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신선한 아이디어고, 요새 뭐 ETF 대세 시장에서 한번 좀 고려해보고 승계 목적으로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럼 원금은 어떡하냐, 부모가 빌려줬던 가수금은 어떻게 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저희 대표님이 하나 말씀해 주시면 그 팁을 이용해서 저희가 또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설명드릴 때 자녀가 갖고 있는 법인에다가 아빠가 21억 7천인가요? 4천인가? 21억 7천을 빌려줘도 그 아들한테 별도의 증여세가 안 나온다는 이유가, 아들이 주식을 100% 갖고 있는 법인에 혜택의 범위가 1년에 1억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가 안 된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럼 20억을 빌려줬으면 20억의 부채가 법인에 달려있는데 1년에 1억씩 채무 면제이익으로 잡아도 이익이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법인세는 나오지만, 네, 법인세는 나오죠. 법인세는 20%, 우리 증여세는 50%입니다. 증세율이.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만 차곡차곡 내는 구조를 세팅해놓고 20억 빌려주면 20년 가버리면 별도의 증여세 없이 100억짜리 금융빌딩 갖는 거 아닙니까? ETF에서 나오는 월 배당금으로 이자 내고 계속 원금 상승하고 우상향하고,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실 만한 컨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컨셉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을 연계해드리고, 추가로 가족법인은 어떻게 설립하고 채무면제액은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최소한의 세금으로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지를 저희가 로드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상담을 주시면 잘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컨설팅 드리는 거는 전부 다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으로 절세를 추구하는 것이지 뭐 위험하거나 나중에 문제 생길 소지가 있는 건 아예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원칙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요즘 강남 부자들이 하는 트렌드인 금융빌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2,000명에서 좀 정체가 되어 있는데 유튜브가 쉽지 않다라는 걸 좀 깨닫고 있고, 좀 더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뭐 여러 가지 주제로 저희가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좋은 인사이트를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를 나누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식도 전달해드리고 저희 경험도 공유해드리고,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뭐 제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도 공유하고, 또 일본말도 공유하고, 다마 이런 것도 공유하고, 굿즈도 공유하고, 네. 이렇게 우리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을 투자하려면 부동산은 굿즈가 크고 그러면 한 번에 오늘 일본말이 많이 나옵니다. 굿즈가 또 큽니다. 부동산은 굿즈가 크다.